작년 8월까지만 해도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고 해놓고 네. 갑자기 1년이 지난 시점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작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그 다음에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 쇼티지. 일단 4분기 시점에서 보면 서브형 D램을 중심으로 해서 D램의 쇼티지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1차적인 어떤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들에 좀 더 집중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중소형 고객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룸이 없다는 것이죠. 일단 당장 급할 것이 없다. 현재 좀 삼성전자의 좀 입장이고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동조돼서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한 단가적인 측면들을 공급자 우위에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경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AI 버블은 계속해서 우려와 기대를 오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반도체가 제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반도체가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특징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도 그렇지만 사실 HBM 얘기보다 D램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네. HBM 때문에 HBM이 처음에 나왔을 때 HBM이 뭐냐, 뭐 구멍을 뚫고 뭐 쌓고 뭐 하이밴드도 있으면 엄청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D램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고 해놓고 네. 갑자기 1년이 지난 시점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작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그 다음에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 쇼티지, D램의 쇼티지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일단 8월 기점으로 보면 재고가 증가됐고 그래서 반도체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리포트로 다시 좀 선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신뢰성 부분에서 일단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착오가 좀 있다. 또는 투자 판단에 굉장히 조금 불신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3분기에서 4분기를 좀 넘어왔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조를 보면 SK하이닉스는 HBM의 과점체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일단 이익 확장 기조를 좀 가져왔던 반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 일단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일시적인 어떤 이 공급 과잉 효과가 좀 실적으로 좀 잡히면서 1분기에 깜짝 실적을 좀 냈는데 2분기 사실 뭐 이 재고 부분에 관련된 어떤 영향들 때문에 사실 어닝 쇼크 생각보다 더 심화된 이익 훼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분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조 내용들을 봤을 때는 D램 그리고 낸드 및 네. D램 가격의 회복 여건들이 가장 큰 좀 기여가 좀 되지 않았나. 일단 4분기 시점에서 보면 서브형 D램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DDR5 32기가가 지금 전월 대비해서 한 60% 정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뭐 16GB가 한 50%, 그 다음에 64GB가 30% 정도 가격 상승이 좀 확인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트렌드 포스가 좀 지난달에 좀 전망했던 4분기 일단 D램의 평균 가격에 대한 인상치가 20에서 30%보다 현재는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상승한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4분기의 영업이익 확장에 상당한 좀 기여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이 좋아지는 게 시장의 특징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D램이나 낸드나 이 수혜가 많아진다는 건 물론 뭐 어떤 컴퓨터나 디바이스도 그렇겠지만 결국은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지으면서 이제 수요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가요? 네. 네. 일단 뭐 고사양 D램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네. 익히하고 있는 수요 확장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엔비디아에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네. 2026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양산 체제 전환 때문에 일단 고사양 D램 그래서 뭐 DDR5 이상 뭐 DDR6라든가 7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일단 대형 고객사 중심에서 거의 뭐 월간 단위, 그다음에 많게는 3개월 단위에 대한 이 구매 단가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대한 내용들 보면 6개월 단위의 가격 협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최1차적인 어떤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들에 좀 더 집중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중소형 고객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동조 효과들이 사실 장기적인 어떤 물량 확보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고정가를 좀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최근에 상승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일단 뭐 공급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급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정 계약에 대한 구간을 뭐 지정해서 통보하는 전략들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현재점 삼성전자의 좀 입장이고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동조돼서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한 단가적인 측면들을 공급자 우위에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HBM은 뭐 여전히 내년에도 HBM4로 이제 넘어가면서 수요는 좋은 거고요. 이 메모리 쪽에서 D램도 좋다. 네. 낸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낸드도 좋아지는 건가요? 네, 낸드가 가장 증설 투자가 좀 보수적으로 좀 일어났던 네. 그래서 메모리 3사들이 그동안 좀 낸드에서 많이 사실상 이익 개선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증설 투자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이루어졌고 특히나 일부 좀 낸드 공정을 D램 공정으로 좀 전환 좀 시켰죠. 그래서 이제 캐파 충당을 좀 했는데 현재 기점으로 보면 12월 기점의 수급률이 100%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수요는 100인데 공급이 90에서 뭐 보수적으로 한 85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도 사실상 이제 1분기부터 일부 좀 쇼티지가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에 대한 낸드 생산 캐파 한 40%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재는 D램 메모리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점도 좀 감안했을 때 과연 이제 낸드 쪽에 대한 증설을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는 상당히 증설 투자에 관련된 뷰는 다들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메모리 3사가 그동안 D램보다 낸드 쪽에서에 대한 수익 지표가 좀 하회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신규 공정 투자에 관련된 발표를 좀 했지만 이 부분은 낸드보다는 사실상 뭐 D램에 관련된 증설 투자하고 사실 뭐 SK하이닉스가 에미로엑스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뭐 용인 쪽에 추가 공장을 좀 짓겠다는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P3에서 P4 공장까지, 그래서 P4는 파운드리에 관련된 어떤 물량 공급을 위해서 현재 3분기까지 클린룸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장비가 좀 들어가는 구간인데 P5는 이제 좀 재개를 좀 하겠다는 부분들 보면 한 1년 7개월 정도에 대한 공정 요건들을 좀 갖추거든요. 그렇다면 수요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2027년도 한 하반기부터 양산이 좀 가셔야 된다는 관점. 그렇다면 이제 낸드는 그 수요적인 측면들까지는 공급 부족 상태에서 가격 상승을 좀 더 유리하게 좀 이끌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를 좀 유지했던 과거의 이력들과 앞으로 시장의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낸드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인 기조 안에서 이익 확장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사이클 산업이 그래서 어려워요. 네, 설비 투자를 안 하면 호황이 왔을 때 이익을 향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네, 설비 투자를 했다가 그죠? 경기가 또 꺾여버리고 수요가 줄었을 때 고민도 있고 참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지금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이제 해 나가는 입장이고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탑픽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 탑픽은 항상 좀 재차 강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네. 4분기 메모리 가격의 상승 효과가 이번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 더 좀 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1개월간의 신규 커버리지를 좀 보면 사실 뭐 업데이트된 내용들에서 OP에 대한 증감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정치를 봤을 때 증권사가 전망했던 2026년도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75조 9천억 정도를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순수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94조로 좀 상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산이 아니라 반도체 사업 부분만 좀 놓고 봤을 때 94조를 좀 제시했다는 점. 합산 116조를 좀 전망했는데 체감이 좀 되고 있지 않죠.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2021년도 51조 6천억 정도 된 수치였기 때문에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의 이익률이 좀 나온다는 것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분기적으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이 25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 기조가 아직은 체감이 좀 되고 있지 않지만 네. 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모건 스탠리 애들이 그렇게 왔다가 오락가락하니까 그죠? 네네. 네. 그리고 2027년도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94조에서 109조. 그래서 이제 2026년도와 2027년도까지 슈퍼사이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다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맹목적인 그 수치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어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75조 9천억에서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통 한 90조 이상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100조 정도까지를 좀 전망했다는 점들은 최대 영업이익치 한 2배 정도에 대한 추정치를 좀 상향했다는 관점에서 네. 내년도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조 확장 부분들은 오히려 가치를 좀 주가의 어떤 가치를 좀 재평가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0만 원을 좀 이탈했던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들 요건들보다는 내년에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그래서 전 1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정말로 20조 원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보여준다면 이 부분은 가시성 있는 관점에서 주가의 상당한 가치 반영을 좀 이뤄야 되는 어떤 구간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반도체 탑픽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